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매 건물은 푼돈으로 시작해서 투자금 모두 회수하고도 한 달에 94만 원이 꼬박꼬박 내 계좌에 들어올 수 있는 손쉬운 경매 물건입니다. 특히 2020년 사용 승인된 신축급 다가구와 오피스텔 건물이면서 감정가가 무려 7억 4,769만 6,800원짜리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3차까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딱 49%, 3억 6,637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일까요? 신축급 건물, 프리미엄 원룸 밀집 지역,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월세 보증금이 이미 5억 1,500만 원이 잡혀있는 프림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3억 6천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금융 흐름을 계산하면 겨우 1억 원대에서 내 건물을 만들고 또 그것마저 임대료로 모두 회수하고도 돈이 남는 구조를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초보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딱 알맞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수준의 기회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2024 타경 3429호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이 직접 입찰표를 들고 들어가셔야 하는 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2-214, 건물명은 다이아맨입니다. 건물 종류는 근린주택, 즉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구조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가격 구조를 보시면 감정가는 7억 4,769만 6,800원, 1차는 유찰, 2차도 유찰, 그리고 현재 3차 최저 입찰가가 3억 6,637만 1,000원, 딱 절반 가격입니다. 이제 면적을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6이, 약 32평, 연면적은 267.8이, 약 81평 규모 2.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이며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월 3일, 말 그대로 신축급 상태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구조와 이 정도 임대력,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 만나는 순간은 경매판에서 흔히 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 절반 이상이 바로 구조와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물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이 2020년 1월 3일, 즉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 건물입니다. 층별 용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오피스텔 용도의 사무실 공간과 통신실 그리고 주차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런 사무용 공간 하나 정도 있는 건 오히려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장점이 됩니다. 2층, 3층, 4층은 모두 51.44의 규모의 다가구 주택 원룸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와 구조가 비슷해 운영하기가 매우 편한 구조입니다. 5층은 오피스텔 용도이며 약 59.42 규모로 원룸 또는 1.5룸 형태의 임대가 가능한 층입니다. 건물 용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1층 일부 오피스텔, 24층 원룸, 5층 오피스텔, 즉 원룸 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적인 신축 원룸 건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입니다. 이 건물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도 특히 임대 수요가 탄탄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교통 접근성입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까지 약 681m,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냉정역까지도 약 569m, 도보 8분 거리로 사실상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원룸을 찾는 직장인 학생 수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주변 환경인데요. 이 건물은 주례여자중학교 바로 인근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의미합니다. 주변에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학원, 사무실 등이 도보권에 골고루 자리 잡고 있어 원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 지역 전체가 신축 및 준신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임대 수요 중심지입니다. 즉, 공실 리스크가 낮고 전세월세 모두 수요가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 구조가 깔끔하고 입지까지 탄탄한 신축급 건물이 감정가의 절반 가격대로 내려와 있다. 이건 정말 흔하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핵심 중의 핵심인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권리 구조가 복잡하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2단계는 반드시 천천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 구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월 22일 설정된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7억 320만 원입니다. 즉,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말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명확하게 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 다음 권리를 살펴보시면 근저당 이후에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 그리고 여러 임차권 설정들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으시면 전부 말소되며 여러분이 인수해야 할 권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총 8명이며 임대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호 한, 202호 김, 301호 안, 302호 김, 401호 김, 402호 건, 501호 이, 502호 이, 이렇게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인 2020년 1월 22일보다 모두 늦습니다. 즉,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또한 배당 요구는 8명 중 6명이 했고 2명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모두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인수시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낙찰받으실 때 인수보증금은 0원, 명도 리스크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소액 임차인 2명에 대한 배당 구조입니다. 김호 임차인 5천만 원 중 2천만 원 배당, 이호 임차인 6천만 원 중 2천만 원 배당, 이후 미배당금이 각각 3천, 4천 남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나중에 명도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또한 주례동 물건 특성상 대부분의 임차인이 학군 역세권 임대 수요층이기 때문에 명도 협상 역시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명확하고 전입 확정일자 모두 후순위이며 배당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단 1원도 없는 권리 깨끗한 물건입니다.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 있고 권리는 깔끔하며 임차인 구성도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이 건물의 금융 구조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의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은행이 얼마를 대신 내주며 그리고 매달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금융 흐름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3차 최저 입찰가 3억 6,637만 1,000원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은행 대출입니다. 이 건물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억 6,600만 원 중 약 70%인 2억 5,600만 원 정도는 은행이 대신 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 즉 자기 자본은 약 1억 1천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취득세는 개인 기준 1.1%가 적용됩니다. 3억 6,637만 원, 1.1%는 약 40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인지세 15만 원, 등기 및 각종 서류 비용 약 50만 원을 더하면 취득 부대 비용은 총 약 568만 원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건물을 취득하시면서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첫 번째 비용은 자기 자본 약 1억 1천만 원, 부대 비용 약 568만 원, 총합 약 1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건물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다음은 보유하는 동안 매달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약 2억 5,600만 원에 대해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연 이자는 대출금 4%, 즉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8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자기 자본 약 1억 1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4%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은행에 넣거나 다른 곳에 굴렸다라고 가정하면 연 440만 원, 월 3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유기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실비용은 은행 이자 약 83만 원, 여러분 자본의 기회비용 약 36만 원, 두 가지를 합해서 월 약 119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낙찰가 기준 자기자본 약 1억 1,500만 원, 은행 대출 약 2억 5,600만 원, 월 부담비용 약 119만 원으로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이어지는 수익편에서 모두 회수하고 투자금 영원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 통장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나가고 결국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대보증금 흐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전체 임대보증금은 총 5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 기준 은행 대출이 약 1억 4,554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갚고 나면 여러분 손에는 약 3억 6,946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할 일은 여러분이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갔던 자기 자본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낙찰가에서 대출을 제외하고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등 모든 취득 비용을 포함한 여러분의 실제 현금 투입액은 약 2억 2,062만 원입니다. 그럼 계산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보증금에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 3억 6,946만 원에서 여러분의 자기자본 2억 2,062만 원을 빼면 여러분 손에 약 1억 4,884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까지 진행하면 여러분의 자기자본은 100%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건물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남은 현금 1억 4,884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면 매달 약 49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현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 45만 원을 더하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월 수익은 매달 약 94만 5천 원이 됩니다. 즉,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대출도 전액 갚은 뒤 여러분 계좌에는 월 94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월세를 원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면 당연히 월세가 높아져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할 뿐입니다. 이어서 매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신 뒤 3년을 보유하고 매각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나 남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낙찰받으시면서 모두 합쳐 약 3억 6,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의 실제 투자금입니다. 그런데 3년 뒤 시장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감정가 그대로 7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차익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개인 명의는 3년 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6%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차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제를 반영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고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42%,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하시게 되는 양도세는 약 1억 6천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결국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즉,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3년 동안 단지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약 2억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법인은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가 12%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보다 취득원가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 물건의 경우 취득원가는 약 4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 개인과 동일하게 감정가 그대로 7억 4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율 22%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약 8천만 원대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즉시 매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즉, 개인보다 법인이 약 4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다면 3년 보유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취득하시면 즉시 매각 기준으로도 약 2억 4천만 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즉, 이 물건은 법인 명의가 개인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보신 이 구조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소형 근린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개인은 3년 보유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가져가고 법인은 즉시 매각을 하더라도 2억 4천만 원 가까운 수익이 남는 아주 탄탄한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한 분석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경매 물건과 권리분석 금융부 조수익 계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함께 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분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한 건이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판단이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물건, 다음 기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